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4.10 국회의원 총선은 저질 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과반수 의석 구도를 무너뜨리고 현 정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등 비좌파 정치 세력이 입법 권력을 탈환할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인 정치 현실에서 호남 출신인 이낙연 전 대표 세력이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인 새로운 미래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여야 간 접전이 예상되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비호남 지역에서 기존 지지층의 응집력이 강한 민주당이 크든 작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국민의힘의 반사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도였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정은 이번 총선에서 잠재적 지지자들의 심각한 이반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러 현재 여야 모두 누가 더 바보짓을 하나씩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총선 가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당과 정부의 두 가지 악재 중 하나는 먼저 국힘 공관위가 인천 연수원 공천 과정에서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과 공정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 경력이 돋보이고, 해당 지역에서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들 중 지지율도 최상위권인 민경욱 전 의원을 3명의 경선 대상자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공천을 원천 배제한 납득할 수 없는 폭거를 저지르면서 선거 정의 실현을 위해 싸워온 많은 자유애국 시민들을 모독하고 분노케 한 일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악재는 윤석열 정부가 전국의 의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그동안 좌파 정권의 반감이 크고 상대적으로 우파 성향이 강한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꼽히는 의사집단과 전공의, 의대생들 및 그 가족 등을 총선을 앞두고 한꺼번에 대거 적으로 돌려버린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실망하거나 분노한 우파 성향 유권자들의 표가 국힘보다 좀 더 선명한 우파 정당, 가령 자유민주당이나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내일로 미래로당 또는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전면에 내세우는 신당 등으로 분산돼 이런 범우파 정치 세력 국회의원들의 등장에 도움이 된다면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국힘과 윤 정부의 두 가지 중요한 뻘짓이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당, 이준석의 개혁신당 같은 정치 세력의 득표와 의석 확대에 도움이 된다면 이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선거정의운동을 벌여온 자유애국 시민들을 격분케 한 민경욱 경선 배제 관련 후속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공관위 발표의 직접적 피해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을 경선 배제, 즉 컷오프시킨 공관위 결정 사항에 대한 이 신청서를 21일 당에 제출했습니다. 그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등을 한 내가 이번에 경선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경선에 포함할 수 있도록 공관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공관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이 신청에 대한 국힘의 결정 사항을 지켜본 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거치를 결정하겠다면서 다양한 선택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대로 2월 22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는 민경욱 경선 배제를 규탄하는 애국시민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긴급 집회에는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영남권과 충청권 등 전국 각지에서 상당히 많은 애국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경선 배제 소식을 전한 권순월TV의 관련 영상 댓글란이나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국힘 공관위의 비상식적 결정을 강도 높게 성토하거나 국힘을 탈당했거나 탈당하겠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 등 선거정의 운동에 적극 참여해온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부정선거가 누구네 집 놀이개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맹주성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내가 한동훈에게 박수를 보낸 경우는 2번이었다. 첫 번째는 비대위원장이 되었을 때 운동권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선거에서 관리관 사인 즉 개인 도장 사용을 선관위에 경고할 때, 첫 번째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냈으나 두 번째는 전략적인 박수였다.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거의 모든 사람이 정권 교체를 외쳤지만 나는 운동권 정치 청산을 외쳐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이 운동권과 싸우겠다고 하니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되겠구나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웬 날벼락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단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무슨 헌법 운운인가? 5.18과 운동권의 관계를 설명해야 하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선거 부정에 대해 정당 차원에서 언급은 처음인지라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략적 박수를 보냄과 동시에 국힘당 전체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했다. 국힘당의 침묵을 보며 한 표를 의식한 쇼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지만 한동훈에 대한 평가는 총선 공천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던 것이다. 시스템 공천 좌익 성향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거의 2배에 가까운 압도적 1위 후보를 경선의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탈락시키는 것이 시스템 공천인가?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나? 누구를 기만하려는가? 묻는다. 1. 탈락시킨 이유가 부정선거 진상규명 운동 때문이었나? 2. 부정선거가 누구네 집 놀이개감인가? 3.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부정선거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수사해 봤나? 4. 자신이 비과학적 반지성적 수준이라 생각하지 않나? 대답하라. 브라만 좌파인가 강남 좌파인가? 이러면서 맹주성 명예교수는 한동훈과 국힘 공관위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의대 대폭 정원 갈등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급적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또 현재도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난 27년 동안 전국의 의대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일이었고 따라서 어느 정도의 의대 정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꺼번에 2,000명 그러니까 현재 의대 정원의 약 67%나 한꺼번에 늘려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의사들의 격렬한 반발을 초래한 것은 결코 현명한 처사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총선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따른 날선 갈등으로 비좌파 정당의 잠재적 지지자들이 모두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될지도 의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갈등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나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지금 설거머니 의사들 편을 드는 척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그 과실을 얻겠다는 속셈이 엿보이는 그런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 인연은 없지만 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현직 의사나 의대 교수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친대한민국 자유주의 성향이 아주 뚜렷한 언론인이고 그런 제 성향을 감출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연이 있는 분들도 평소 주사파나 더불어민주당 등 한국의 저질 좌파 세력을 강도 높게 성토하는 자유애국 시민들이 대부분이고 의사들도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거의 한 명의 예외 없이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정원 대폭 확대 조치를 질타하고
심지어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응징하기 위해 평소 혐오에 맞지 않는 좌파 성향이나 기회주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에게 투표하겠다는 반응까지도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물론 제3자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정도로 의사나 혹은 의사 가족들 상당히 이 많은 국민들이 격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의대 정원 대폭 증원과 이에 따른 의사수 대거 확대는 앞으로 의사들의 수입 등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강경 일변도의 자세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상당히 지금 편향된 보고를 받고 있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등 소위 의료개혁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계없이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사명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제 즉 의대생 대폭 정원과 이를 둘러싼 아주 첨예한 갈등은 과거 대한민국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의 부가가치세 도입이나 전두환 대통령의 총선의회 긴축재정과 같은 높은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정책이 아닌데도 윤 대통령이 뭔가 착각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뚜렷하게 확신을 갖고 어느 쪽이 100% 옳다 혹은 어느 쪽이 그러다 이렇게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아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뭔가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게 더구나 총선에서 어쩌면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나 의사집단 어느 쪽에도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위한 전국 교수 모임 즉 정교모가 얼마 전 내놓은 성명은 우리가 한번 참고할 만합니다. 정교모는 의대 정원 대폭 정원에 따른 의대 및 이공계대학의 교육을 우려하면서 의정 간 대화 즉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의대 졸업생이 아닌 실력 있는 의사라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교모 교수들은 기존 의대 수용 가능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의사를 급격히 늘리면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협의회가 350명 정원을 절충안으로 제시한 것을 언급하면서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려는 고언이었는데 현장의 교육 인력과 시설 실정을 완전히 외면한 정원은 국민 기만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OECD 통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라는 점을 간과한 의사수 추계는 비논리적이며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 소득이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의대 쏠림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에 대해서도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은 자유시장에서 가능한 것으로 정부 통제하에 있는 건강보험 체계를 생각했을 때 시장 원리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 문제 원인이 시장 실패라고 주장하면서 시장 원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정교모는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교모 성명은 국민은 가까이 있는 실력 있는 의사에게 진료받기를 의사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하기를 원한다면서 두 필요를 모두 만족하려면 건강보험 급여진료 원가를 보장하고 과도한 소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안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교모는 정부에 대해 한번 뽑은 칼이라고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2,000명이 아닌 절충적 인원을 무리 없이 확보하는 것으로도
국민을 위하는 정부의 진정성은 인정된다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잠재적 지지자들의 심각한 이탈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은 이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 즉 하나는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공정선거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해온 자유애국 시민들을 등돌리게 할 수 있는 그 공천 갈등, 공천 실책, 공천 폭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가의 문제, 또 하나는 여러 직업군 가운데도 잠재적으로 우파 성향이 아주 강한 집단의 하나로 꼽히는 의사 집단과 그 가족들을 모두 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문제를 잘 마무리하고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앞으로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